당신 없어도 사업은 돌아간다고. 당장 짐 싸서 나가. 당신이 뭘 했다고 여기서 목소리를 높여? 10년 전 남편 한정우의 5천만 원 빚을 갚기 위해 새벽 3시부터 도시락을 만들던 이영란. 손맛 하나로 월 매출 1억 원을 달성했지만 성공의 열매가 익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배은망덕한 선택을 합니다. 며느리가 재산 욕심이 과하니 조용히 나가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영란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를요. 며느리 덕에 사업 성공해놓고 쫓아낸 시댁. 과연 이영란은 이혼 도장 찍어주고 그들에게 어떤 복수를 준비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나가서 한번 벌어봐. 한정우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외곽의 허름한 건축자재 사무실 앞에서 한 여자가 독촉장을 움켜쥐고 있었죠. 이영란은 손에 든 빨간 글씨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건축자재 사업이 부도나면서 빚이 5천만 원까지 불어났거든요.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하지? 정우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술 마실 시간에 해결책 좀 찾아봐요. 영란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결혼 12년 차 영란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해결책이 뭐가 있어? 나도 이제 48인데. 정우는 자포자기한 표정이었죠. 영란은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볶음, 제육볶음, 계란말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영란의 머릿속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반찬이 아니라 도시락을 팔아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영란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도시락통에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김치볶음밥 도시락, 제육볶음 도시락, 된장찌개 도시락까지 3가지 메뉴를 준비했죠. 뭐 하는 거야? 정우가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도시락 만들어서 팔 거예요. 영란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도시락 팔아서 돈이 얼마나 나온다고. 정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영란은 도시락통 10개를 정성스럽게 포장했어요. 그날 오전 10시 영란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근처 오피스 단지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죠. 집에서 만든 도시락이라고요? 위생은 괜찮나요? 한 직장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직접 만든 거라 믿고 드셔보세요. 맛없으면 돈 안 받을게요. 영란은 자신있게 말했죠. 첫 주에는 겨우 3개를 팔았습니다. 발품을 팔아도 냉대만 받았어요. 누가 아줌마가 만든 도시락을 사 먹어. 한 회사원이 퉁명스럽게 말했죠. 영란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메뉴를 연구하고 맛을 개선했어요. 혹시 지난번 도시락 드시고 어떠셨어요? 며칠 후 영란은 도시락을 사준 직장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 그 도시락이요?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 팀장님도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직장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그럼 이번에도 좀 사주실래요? 영란은 조심스럽게 물었죠. 당연하죠. 이번엔 5개 주세요. 사무실 사람들 것까지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하루에 20개씩 팔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되는구나. 정우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죠.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더 열심히 해야죠. 영란은 새벽 3시부터 밤 9시까지 부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3개월이 지나자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영란 씨 도시락 언제 가져다 주세요? 우리 직원들이 영란 씨 도시락만 찾아요. 단골 고객들의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죠. 오피스 빌딩 경비실 아저씨도 영란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도시락 아주머니 오셨네요. 요즘 인기 최고예요. 경비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김옥자도 변화를 눈치챘어요. 며느리야, 요즘 돈이 많이 들어온다며? 옥자는 영란이 부엌에서 도시락을 포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물었죠. 빚 갚기엔 아직 부족해요. 영란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대단한데. 우리 집안 체면도 서는 것 같고. 옥자의 목소리에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장사한다고 창피해했던 옥자가 이제는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나자 영란의 도시락 사업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하루 매출이 80만 원을 넘나들기 시작했죠. 이쯤 되니까 정우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여보,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상호도 등록하고 말이야. 정우는 갑자기 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호요? 영란은 고개를 들었어요. 영란의 정성 도시락 어때? 내가 디자인도 좀 봐줄게. 정우는 마치 자신이 사업 아이디어를 낸 것처럼 말했죠. 처음엔 반대하던 사람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니 영란은 당황스러웠습니다. 1년이 지나자 일 매출이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근처 중소기업에서도 단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도시락 50개 내일까지 준비 가능하세요? 한 회사 총무팀장이 전화를 걸어왔죠. 가능합니다. 영란은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정우는 점점 자신이 사업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있어. 나중엔 공장도 차려야겠어. 정우는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를 쳤어요. 우리 사업이라고요? 제가 혼자 다 하는 건데요. 영란은 속으로 불만이 쌓여갔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1년 반이 되자 월 매출이 8천만 원을 넘었어요. 이제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해야 할 때가 왔죠. 어느 날 영란은 대학 선배이자 변호사인 황인혁을 만났습니다. 인혁 선배, 사업자 등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란이 물었죠. 사업자 등록이야 간단하지. 그런데 상호 등록은 따로 해야 해. 인혁이 조언했습니다. 상호 등록이요? 영란인의 정성 도시락이라는 이름 말이야. 이걸 누군가 먼저 등록하면 너는 그 이름을 못 써. 인혁의 설명에 영란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너 이름으로 다 등록해. 사업자 등록도 상호도 모두. 인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하면 안 되나요? 영란이 망설이며 물었죠. 너 혼자 다 한 일인데 왜 남편 이름으로 해?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어. 인혁의 충고에 영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영란은 정우에게 사업자 등록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사업자 등록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내 이름으로 하자. 정우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제가 직접 하는 일이니까 제 이름으로 할게요. 영란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죠. 무슨 소리야? 가장인 내가 대표여야지. 정우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건 제가 다 하잖아요. 영란도 한 발짝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밖에서 보기엔 남자가 대표인 게 낫지 않아? 정우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영란은 며칠 밤을 고민했어요. 결국 인혁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죠. 상호 등록과 사업자 등록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하기로 말입니다. 이 작은 결정이 훗날 영란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업이 2년째 접어들면서 영란의 정성 도시락은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성공한 창업가로 기사를 쓰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할까요? 기자가 영란에게 말했죠. 저희가 뭐 그런 대단한 건 아닌데요. 영란은 수줍어하며 대답했습니다. 월 매출 1억 원이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기자가 펜을 들었어요.
남편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죠. 영란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나온 후 정우는 크게 화를 냈어요. 무슨 짓이야? 내가 있는데 왜 너를 대표로 써놨어? 정우는 신문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기자가 저한테 물어본 거라서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저니까. 영란은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래도 밖에서 보기엔 내가 가장이고 대표잖아. 다음번엔 나한테 먼저 말해. 정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기자가 찾아왔어요. 이번엔 정우가 먼저 나섰습니다. 제 와이프는 그냥 주방 일만 하고요. 실제 사업은 제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우는 당당하게 말했죠. 그런데 상호권은 부인 명의로 되어 있던데요. 기자가 의아해했습니다. 아, 그건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실제론 제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정우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영란은 옆에서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옥자도 변했어요. 며느리야, 오늘 친구들이 온다. 음식 좀 준비해. 옥자는 명령조로 말했죠. 어머니, 오늘은 주문이 너무 많아서요. 영란이 난처해했습니다. 주문이 뭐 그렇게 급해? 친구들한테 우리 집 며느리가 얼마나 훌륭한지 보여줘야지. 옥자는 영란의 사정은 듣지도 않았어요. 친구들이 오자 옥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집안이 사업 대박이 났어요. 며느리가 워낙 손재주가 좋아서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며느리 분이 일 잘하시나 봐요. 친구가 감탄했죠. 그럼요. 우리 집안 며느리니까 당연하죠. 모든 게 다 우리 아들 복이에요. 옥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란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옥자의 말을 들어야 했어요. 며느리야, 물 좀 갖다 줘. 과일도 깎아서 내와. 옥자는 영란을 마치 식모처럼 부렸습니다. 네, 어머니. 영란은 참으며 대답했죠. 명절이 되면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영란은 새벽부터 시댁에 가서 온갖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며느리, 오늘은 손님이 더 많이 올 테니까 음식을 푸짐하게 해. 네, 알겠습니다. 영란은 지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친척들이 모이면 모든 공은 정우가 가져갔어요. 정우야, 요즘 사업 잘 된다며? 친척이 물었습니다. 예, 제가 열심히 해서 그런지 잘 되고 있어요. 정우는 당당하게 대답했죠. 영란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씁쓸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회사에 강혜원이라는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경영학 석사 출신으로 화려한 이력을 갖춘 혜원이었죠. 사장님, 저는 마케팅 전공했어요. 우리 회사 홍보를 제가 맡아서 해보고 싶어요. 혜원은 정우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이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정우는 혜원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인터넷 쇼핑몰도 만들고 SNS 마케팅도 해야 해요. 요즘은 그래야 사업이 커져요. 혜원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영란은 혜원을 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여자가 왜 이렇게 남편에게 적극적이지? 그런데 정우는 혜원의 말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혜원 씨 말이 맞아. 우리도 이제 현대적으로 바뀌어야 해. 정우는 혜원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였어요. 사장님, 그런데 법인 통장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일 처리가 불편해요. 혜원이 슬쩍 말했죠. 그래, 그럼 내 이름으로 바꿔야겠네. 정우는 별 생각 없이 동의했습니다. 영란은 이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여보, 통장을 왜 바꾸려고 해요? 영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사업 확장하려면 은행 업무가 많아져. 내가 처리하는 게 편하잖아. 정우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관리했는데요. 영란이 반대했죠. 여자가 그런 일까지 할 필요 없어.
혜원 씨도 그렇게 조언하던데. 정우는 영란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며칠 후 영란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회사 서류에서 자신의 이름이 사라진 거죠. 이게 뭐예요? 제 이름이 왜 없어요? 영란이 정우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아, 그거 정리하다가 실수로 빠뜨린 것 같네. 정우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실수라고요? 상호 등록증에도 제 이름이 있는데요. 영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뭘 그렇게 따져? 어차피 부부인데 누구 이름이든 상관없잖아. 정우는 짜증을 냈어요.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다 했잖아요. 영란이 목소리를 높였죠. 처음에 시작한 건 내가 맞지만 지금까지 키운 건 나야. 정우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이 말다툼을 들은 시어머니 옥자가 나타났어요. 며느리야, 목소리 좀 낮춰. 가장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 옥자가 영란을 나무랐습니다. 어머니, 저도 할 말이 있어서요. 영란이 억울해했죠. 여자가 돈에 너무 욕심이 많아. 집안일이나 잘하지 뭘 그렇게 따져. 옥자는 영란을 몰아세웠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영란이 반박했어요. 당연한 권리라니. 남편 덕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옥자의 말에 영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든다면 내가 나가서 혼자 해봐. 정우가 차가운 말을 던졌죠. 영란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일궈낸 사업에서 이런 취급을 받다니. 하지만 더 큰 배신은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그날 밤 정우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란은 거실에서 도시락 포장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그 일하고 있어? 정우가 비틀거리며 말했죠. 내일 아침 배달할 것들이에요. 영란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나한테 맡기라고. 정우는 갑자기 화를 냈어요. 왜요? 제가 하는 일인데. 영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가 하는 일? 웃기지 마. 이제 내 사업이야. 정우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죠. 당신 사업이라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했는데. 영란이 황당해했습니다. 그럼 내 이름으로 된 게 뭐가 있어? 통장도 내 이름이고 사업자 등록도 내 이름이야. 정우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하지만 상호권은 제 이름이에요. 영란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죠. 상호권? 그딴 종이 쪼가리가 뭐 대수야? 정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가 있어야 영란 정성 도시락을 쓸 수 있어요. 영란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럼 이름 바꾸면 되지. 정우 정성 도시락으로 말이야. 정우의 말에 영란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정말 그럴 건 아니죠? 영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안 되는데? 어차피 내가 키운 사업인데. 정우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 사이엔 차가운 침묵만 흘렀어요. 영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영란이 출근하려는데 정우가 막아섰습니다. 오늘부터 넌 회사에 나오지 마.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죠.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못 나가요? 영란이 당황했습니다. 혜원이 다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 너는 이제 집에서 쉬어. 정우는 냉정했어요. 혜원이요? 저보다 일을 잘한다고요? 영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젊은 사람이 현대적 감각이 있지. 너는 이제 늙어서 뒤처져. 정우의 말은 비수와 같았어요. 뒤처졌다고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건데. 영란이 분노했습니다. 만든 건 네가 맞지만 발전시킨 건 나야. 혜원이도 내 조수고. 정우는 자신만만했어요. 시어머니 옥자도 정우 편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야, 아들 말이 맞다. 이제 좀 쉬어. 옥자가 영란에게 말했죠. 어머니까지 그러시면 어떡해요?
영란이 호소했습니다. 남자가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을 지키는 게 맞지.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영란이 억울해했죠. 할 말이 있어? 남편한테 대들고 시어머니한테 말대꾸하고. 옥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언제 대들었나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거예요. 영란이 맞섰어요. 정당한 권리? 며느리가 시댁에서 무슨 권리야? 옥자가 비웃었습니다. 영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도 제가 고생한 거 다 아시잖아요. 영란이 울먹였습니다. 고생은 누가 안 해? 시집 온 여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옥자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정우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영란아, 우리 이혼하자. 정우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혼이요? 갑자기 왜요? 영란이 놀랐죠. 갑자기가 아니야. 우리는 이미 끝났어. 정우는 차가웠습니다. 끝났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란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넌 내 사업에 욕심만 내고 가정은 돌보지 않아. 정우가 이유를 댔죠. 제 사업이라고요. 처음부터 제가 만든 거예요. 영란이 외쳤습니다. 여기 네 사업은 없어. 이제 모든 게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정우는 서류 뭉치를 던졌어요. 영란이 서류를 보니 정말로 모든 게 정우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언제 이렇게 했어요? 영란의 손이 떨렸죠. 네가 사인한 거야. 위임장에. 정우가 냉소했습니다. 위임장이 이런 뜻이었나요? 영란이 절규했어요. 모르고 사인한 건 네 책임이지. 정우는 비정했습니다. 사기잖아요. 이건 사기라고요. 영란이 소리쳤어요. 사기? 합법적인 절차야. 변호사도 확인했어. 정우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영란은 짐을 싸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내일까지 나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자격 없어. 여기가 제 집인데요. 집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확인해봐. 정우는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정말로 집도 정우 이름이었어요. 언제 이렇게 됐죠? 영란이 기가 막혔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내 이름이었지. 너는 몰랐나? 정우가 웃었어요. 그럼 결혼 12년 동안 저는 뭐였어요? 영란이 절망했습니다. 내 집에 얹혀 산 거였지. 이제 나갈 때가 된 거고. 정우는 잔인했어요. 시어머니 옥자도 나타났습니다. 며느리야, 이혼이 서로를 위한 일인 것 같다. 옥자가 차갑게 말했죠. 어머니까지 그러시면 안 돼요. 영란이 울먹였습니다. 아들이 결정한 일이니까 따르는 게 맞지. 옥자는 문을 쾅 닫았어요. 그렇게 영란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으로 쫓겨났습니다. 35평에서 3평으로 차가운 현실이었어요.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가진 돈으로는 겨우 2달치였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모든 계좌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영란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냉장고는 텅 비어 있고 전기도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란은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와 과로가 겹쳐 고열이 났죠. 해열제를 사러 약국에 갔지만 돈이 모자랐습니다. 제일 싼 걸로 주세요.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쓰러져서 무료 진료소에 실려갔어요. 치료비는 무료지만 약값은 내셔야 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나올까요? 영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 2만 원 정도요. 의사가 답했죠. 2만 원도 없는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신용카드도 모두 정지된 상태였어요. 약은 안 받으셔도 돼요? 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영란은 고개를 숙였어요.
약도 못 사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하루 6,000원이면 잘 수 있는 곳이었죠. 찜질방 바닥에 누워 영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열심히 일만 했는데.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줌마 맨날 여기서 자네. 돈이 없나 봐. 한 아주머니가 속삭였죠. 영란은 더욱 위축됐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편의점에서 할인된 컵라면을 사 먹으며 근근히 버텼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영란아, 여기 있었구나. 변호사 인혁이 찜질방에 나타났습니다. 인혁 선배, 어떻게 날 찾았어요? 영란이 깜짝 놀랐죠. 정우한테 들었어. 걱정돼서 찾아왔지. 인혁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연락 못했어요. 영란이 고개를 숙였어요. 바보야, 친구가 뭐 하는 거야? 인혁이 영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집도 사업도 가족도. 영란이 한숨을 쉬었죠. 모든 걸 잃었다고. 천만에. 인혁이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영란이 의아해했어요. 영란아, 상호권은 네 거야. 인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상호권이요? 그런 게 뭐 소용 있어요? 영란이 무기력했죠. 소용없는 게 아니야. 모든 서류는 이미 네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어. 인혁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정말이에요? 영란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우가 아무리 설쳐도 상호권 없이는 영란 정성 도시락을 쓸 수 없어. 인혁이 설명했죠.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영란이 일어섰습니다. 이기는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되찾을 수 있어. 인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절망의 끝에서 다시 살아날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인혁은 영란을 데리고 사무실로 갔어요. 자, 이제 차근차근 해보자. 인혁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정말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영란이 불안해했죠. 당연하지. 법은 정당한 권리자 편이야. 인혁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먼저 상호 등록증부터 확인해보자. 인혁이 서류를 뒤졌어요. 여기 있다. 영란의 정성 도시락, 등록일 2023년 5월 20일, 등록인 이영란. 인혁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제 이름이네요. 영란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직접 처리한 건데. 인혁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영란이 궁금해했죠. 그것도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확인해 볼까? 인혁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란은 화면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모든 거래처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영란이 감탄했죠. 정우가 모르게 한 일이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말이야. 인혁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영란이 간절히 물었어요. 먼저 현재 상황을 파악해야 해. 정우가 뭘 하고 있는지 말이야. 인혁이 진지해졌습니다. 며칠 후 인혁이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어요. 영란아, 큰일 났어. 인혁이 신문을 들고 왔죠. 무슨 일이에요? 영란이 놀랐습니다. 정우가 대규모 투자를 받으려고 한대. 인혁이 기사를 보여줬어요. 영란이 기사를 읽어보니 정우와 혜원이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을 위해 80억 원 투자를 유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80억 원이요? 영란이 기절초풍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상장 준비까지 하고 있어. 인혁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제 회사를 가지고 그런 일을요? 영란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 해. 늦으면 더 복잡해져. 인혁이 재촉했습니다.
그날 바로 인혁과 영란은 법원으로 향했어요. 상호권 침해와 명예 도용으로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인혁이 접수 창구에서 말했죠.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었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인혁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영란은 서류에 사인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제대로 될까요? 영란이 걱정했죠. 걱정 마. 증거가 확실하니까. 인혁이 격려했습니다. 소송 접수를 마친 후 인혁은 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언론에 제보해야 해. 인혁이 말했죠. 언론이요? 영란이 당황했습니다. 여론의 힘도 필요해. 정우를 압박할 수 있거든. 인혁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제가 나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영란이 망설였습니다. 익명으로 하면 돼. 내가 알아서 할게. 인혁이 안심시켰어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신문에 큰 기사가 실린 거예요. 영란의 정성 도시락 대표명의 도용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실제 창업자인 이영란 씨가 회사에서 쫓겨나고 남편 한정우 씨가 명의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거죠. 기사가 나가자 회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거든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투자자들이 모두 만나자고 해요. 직원이 정우에게 급히 보고했죠. 뭐가 문제야? 정우가 당황했습니다. 신문 기사 보셨어요? 명의 도용 의혹이 나왔어요. 직원이 신문을 보여줬어요. 정우는 기사를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기사를 냈어? 정우가 소리쳤죠. 저희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기자가 취재 요청을 했어요. 직원이 떨었습니다. 회원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사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까요? 회원이 물었죠. 일단 기자들 만나서 해명해야겠어. 정우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냉혹했어요. 한 대표님, 이 의혹이 사실인가요? 주 투자자가 따져 물었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악의적인 제보예요. 정우가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상호 등록증을 확인해 보니 부인 명의더군요. 투자자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건 세무상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정우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세무상 문제라고요? 그럼 증명할 수 있나요? 투자자가 의심했죠.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명확한 해명이 없으면 투자는 어렵겠습니다. 투자자가 일어섰어요. 잠깐만요. 해명할 기회를 주세요. 정우가 붙잡았지만 투자자들은 이미 마음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분노에 차서 영란을 찾아갔어요. 영란이 살고 있는 고시원 앞까지 왔습니다. 이영란, 당장 나와. 정우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죠. 영란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나와서 얘기하자고. 정우가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할 말이 없어요. 영란이 문 너머 대답했죠. 네가 언론에 제보한 거지. 제보요? 무슨 제보 말이에요? 시치미 떼지 마. 분명히 네 짓이야. 정우가 화를 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대세요. 영란은 당당했어요. 얼굴이 전보다 훨씬 말랐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제가 만든 회사를 돌려받고 싶어요. 영란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돌려받다니. 내가 키운 회사야. 정우가 버럭 소리쳤어요. 키운 게 아니라 빼앗은 거죠. 영란이 맞받아쳤습니다. 빼앗았다고? 합법적으로 한 일이야. 합법적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합법적인가요? 영란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뭐야 이거? 정우가 서류를 받아봤어요. 상호권 소유자 이영란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걸 어디서 구했어? 정우가 떨렸죠. 원래 제 거니까 당연히 갖고 있죠. 영란이 웃었습니다. 정우는 이제야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법정날이 다가오자 영란은 긴장됐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영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당연히 이겨야지.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인혁이 서류 뭉치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우도 변호사를 선임했을 텐데요. 영란이 걱정했어요. 변호사가 뭐 어때? 사실은 하나야. 인혁이 자신만만했죠. 그런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을 먼저 만나야 해요. 영란이 제안했습니다. 투자자들을요? 인혁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네. 제가 직접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진실을 말이죠. 영란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럼 내가 주선해 볼게. 인혁이 동의했어요. 며칠 후 영란은 투자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란입니다. 영란이 인사했죠. 아, 영란의 정성 도시락의 실제 창립자시군요. 주 투자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영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진실이라니요? 투자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2년 전부터 이 사업을 혼자 시작했습니다. 남편 빚을 갚기 위해서요. 영란이 이야기를 시작했죠. 정말이신가요? 그럼 지금 상황은 뭔가요? 투자자가 의아해했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를 도용해서 회사를 빼앗아간 겁니다. 영란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도용이라니요? 증거가 있나요? 투자자가 따져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걸 보세요. 영란이 상호 등록증을 내밀었어요. 투자자들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이영란 씨 명이네요. 투자자가 놀랐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영란이 거래처 계약서들을 꺼냈습니다. 모든 거래처 계약도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영란이 설명했죠. 이런. 한 대표가 거짓말을 한 거네요. 투자자가 분개했습니다. 저는 제 회사를 되찾고 싶을 뿐이에요. 투자는 그 이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란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 대표와는 투자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투자자가 결정했죠. 감사합니다. 진실을 믿어주셔서요. 영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드디어 법정 날이 왔습니다. 영란과 인혁은 일찍 법원에 도착했어요. 정우도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영란을 보자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정우가 영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회사를 되찾으러 왔어요. 영란이 담담하게 대답했죠. 내 회사라고? 웃기지 마. 정우가 비웃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누구 회사인지 말이에요. 영란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든 사람이 일어섰어요.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인혁이 일어나서 발언을 시작했어요. 판사님, 이 사건은 명백한 상호권 침해 사건입니다. 인혁이 단호하게 말했죠.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 건가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여기 상호 등록증이 있습니다. 등록인은 이영란입니다. 인혁이 증거를 제시했어요. 피고 측은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판사가 정우 측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상호권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 사업은 한정우가 운영해 왔습니다. 정우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형식적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형식적인가요? 인혁이 거래처 계약서들을 꺼냈습니다. 모든 거래처 계약이 이영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인혁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한 은행 거래 내역을 보면 초기 자본금도 모두 이영란이 조달했습니다. 인혁이 계속 증거를 제시했어요. 피고 측에서 이에 대한 반박이 있으십니까? 판사가 물었죠. 정우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럼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영란의 정성 도시락의 상호권과 모든 지분을 원고 이영란에게 반환하라. 판사가 선고했어요. 정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정우가 중얼거렸죠. 법정 판결이에요.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요. 영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판결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회사 직원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진짜 대표가 이영란 씨였다니.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회원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제 그만둘게요. 회원이 정우에게 말했죠. 그만둔다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우가 붙잡았습니다. 죄송해요. 더 이상은 무리예요. 회원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옥자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졌다고? 옥자가 믿을 수 없어 했죠.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정우가 맥없이 말했습니다. 끝났다니. 무슨 소리야? 옥자가 화를 냈어요. 법원에서 졌다고요. 모든 게 영란 것이래요. 정우가 절망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옥자는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어머니, 어머니. 정우가 옥자를 흔들었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옥자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뇌졸중이네요.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의사가 말했죠. 어머니가 쓰러진 것도 다 영란이 때문이야. 정우가 영란을 원망했습니다. 제 탓이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한 거죠. 영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영란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혁이 영란에게 제안을 했어요. 이제 회사를 어떻게 할 거야? 팔려고 해요. 영란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팔다니. 왜? 인혁이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이 회사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영란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팔 건데? 인혁이 궁금해했어요. 대기업에서 인수 제의가 들어왔어요. 영란이 설명했습니다. 얼마에? 인혁이 놀랐어요. 120억 원이에요. 120억 원이라고. 인혁이 다시 물었어요. 네. 브랜드 가치와 거래처 네트워크를 높게 평가해줬어요. 영란이 웃었습니다. 그럼 정말 대박이네. 하지만 이 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에요. 영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이에요. 영란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120억 원으로 정우와 시댁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이었거든요. 회사 매각이 완료된 후 영란은 인혁과 함께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우와 시댁의 재산 흐름을 파악해야 해요. 영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산 흐름이요? 인혁이 의아해했어요. 정우가 돈을 어떻게 굴리고 있는지 알아야 약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 사설 조사팀을 써야겠네. 인혁이 제안했습니다. 이미 섭외해뒀어요. 영란이 명함을 꺼냈어요. 준비성이 철저하네. 인혁이 감탄했습니다. 며칠 후 사설 조사팀이 놀라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이 사장님,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조사원이 파일을 내밀었죠. 뭘 발견했나요? 영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정우가 강혜원 명의로 부동산 투자를 여러 건 했더군요. 조사원이 설명했어요. 혜원 씨 명의로요? 네. 아마 세금을 피하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되나요? 대략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에요. 조사원의 답에 영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약점이네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요? 인혁이 궁금해했죠. 국세청에 제보할 거예요. 증여세 탈루 혐의로 말이에요. 영란이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네. 인혁이 동의했어요. 영란은 바로 국세청 신고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증여세 탈루 의혹 신고하고 싶어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담당자가 응답했습니다. 남편이 내연녀 명의로 부동산을 여러 채 샀어요. 증거 자료가 있으신가요? 네. 등기부등본과 자금 출처 증명서도 있어요. 영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접수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동시에 영란은 또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인혁 선배, 시댁 부동산 담보대출 정보 알아봐 줄 수 있어요? 왜 그런 걸 알아봐야 해? 인혁이 의아해했습니다. 제가 그 대출을 인수할 거거든요. 대출을 인수한다고? 인혁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럼 제가 시댁의 채권자가 되는 거죠. 영란이 설명했어요. 그런 게 가능해? 인혁이 의심했습니다. 당연히 가능해요. 돈만 있으면 되거든요. 영란이 자신만만했죠. 며칠 후 인혁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18억 원 담보대출이 있어. 18억 원이요? 네. 그리고 정우명의 상가 건물에도 12억 원 대출이 있어. 총 30억 원이네요. 맞아. 그런데 정말 인수할 거야? 당연하죠. 30억 원이면 적당해요. 영란이 단호했습니다. 영란은 바로 해당 은행에 연락했어요. 여보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 인수하고 싶은데요. 영란이 말했죠. 채권 인수라니요? 어떤 건가요?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한정우, 김옥자 명의로 된 대출 말이에요. 영란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아, 네. 그런데 채권 인수는 절차가 복잡한데요. 돈은 즉시 지급 가능해요. 현금으로 말이에요. 현금으로요? 그럼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직원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언제까지 처리 가능한가요? 영란이 서둘렀어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직원이 답했죠. 일주일 후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제 이영란 씨가 채권자가 되셨어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건넸죠. 감사합니다. 영란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세무조사도 시작됐어요. 한정우 씨 계시나요? 세무공무원이 정우를 찾아왔습니다. 누구세요? 정우가 당황했죠.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조사받으실 게 있어서요. 공무원이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조사요? 뭘 조사한다는 거예요? 정우가 떨었어요. 증여세 관련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증여세라니요? 저는 누구한테 증여한 적 없는데요. 정우가 발뺌습니다. 강혜원 씨 명의로 된 부동산들 말입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꺼냈어요.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한 거예요. 정우가 변명했죠. 사업상 필요라면 증명해 보세요. 공무원이 따져 물었습니다. 며칠 후 혜원에게도 세무조사가 들어갔어요. 혜원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제 정말 안 되겠어요. 혜원이 정우에게 전화했죠. 조금만 참아. 곧 해결될 거야. 정우가 애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해외로 떠날 거예요. 해외로 떠난다고? 혜원아, 제발. 그건 안 돼. 정우가 붙잡았지만 혜원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죄송해요. 더 이상은 무리예요. 혜원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혜원은 정말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부동산을 금매로 처분하고 해외로 도망간 거죠. 정우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영란이 채권자가 됐다는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이게 뭐야? 정우가 통지서를 보며 경악했죠. 아들아, 이게 무슨 일이니? 병원에서 퇴원한 옥자가 물었습니다. 영란이 우리 빚을 샀어요. 정우가 절망했어요. 빚을 샀다고? 옥자가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이제 영란한테 돈을 갚아야 해요. 정우가 설명했죠. 그럼 갚으면 되잖아. 30억 원을 어떻게 갚아요? 정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30억 원이라고. 옥자가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영란이 직접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가 여기 왜 왔어? 옥자가 경계했습니다. 채권자로서 왔어요. 돈 갚을 준비는 됐나요? 영란이 차갑게 물었어요. 돈을 당장 어떻게 구해? 정우가 화를 냈습니다. 그럼 경매에 넘길 수밖에 없겠네요. 영란이 서류를 꺼냈어요. 경매라니? 옥자가 놀랐습니다. 네.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거죠. 영란이 설명했어요. 며느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니? 옥자가 애원했습니다. 저한테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세요? 그 모든 고생과 모욕을 잊으셨나요? 영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 후 법원 경매 공고가 붙었어요. 영란의 이름이 새겨진 낙찰 도장이 모든 서류에 찍혔습니다. 시댁의 집과 상가 건물 모두 영란 소유가 된 거였어요. 정우와 옥자는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정우가 망연자실했어요. 경매 낙찰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노숙자 쉼터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이 여기서 뭐하고 있어? 옆자리 할아버지가 물었죠. 집을 잃어서요. 정우가 무기력하게 답했습니다. 집을 잃었다고? 그럼 가족은? 할아버지가 관심을 보였어요. 가족도 다 떠났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 안 됐구먼. 그래도 희망을 잃으면 안 되지. 할아버지가 위로했죠. 하지만 정우는 이미 모든 희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한편 시어머니 옥자는 딸 집에 얹혀 살고 있었어요. 엄마, 오빠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옥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쉼터에서 지낸다고 하던데. 딸이 안타까워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옥자가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이래. 언니가 다 빼앗아 갔다고.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할 줄이야. 옥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에게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종 정산을 위해 나오라는 통지였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으로 향했어요. 경매장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우는 구석진 의자에 앉아 영란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흘러 영란이 나타났습니다. 정우를 보자 영란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영란아. 정우가 일어서며 불렀죠.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영란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며 쳐다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영란이 당황했습니다. 영란아, 한 번만 용서해줘. 정우가 애원했죠. 용서요? 무엇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영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정우가 울먹였어요. 이제야 인정하시는군요. 영란이 비웃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 시작할게. 정우가 매달렸어요. 기회요? 제가 언제 기회를 안 줬나요? 당신이 저를 배신한 거잖아요. 영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혜원이 때문에 정신을 잃었던 거야. 혜원이 때문이라고요? 그럼 저를 모욕한 것도 혜원이 때문인가요? 영란이 화를 냈습니다. 영란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영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이거? 당신이 서명한 위임장이에요. 영란이 설명했죠. 그 안에는 정우가 서명했던 모든 위임장과 차용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왜 갖고 있어? 정우가 놀랐어요. 당신이 저를 속일 때를 대비해서요. 영란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보며 절망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서류에 함부로 사인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영란아, 정말 마지막이야. 한 번만 봐줘. 정우가 다시 애원했죠. 마지막이라고요? 저에겐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이었어요. 영란이 단호했습니다. 그럼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정우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영란은 정우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덕분에 사업 성공하니 쫓아내놓고 망하게 하는 게 뭐가 이상해요? 이건 벌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결과예요. 영란의 말이 정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정우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옥자가 나타났어요. 딸이 데려온 거였습니다. 영란아. 어머니도 오셨네요. 영란이 돌아봤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옥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요? 영란이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몰랐구나. 옥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옥자의 말에 영란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 영란이 작게 불렀죠. 내가 잘못했어. 너를 며느리로만 봤지 한 사람으로 보지 못했어. 옥자가 후회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 영란이 쓸쓸하게 말했어요. 그렇지. 너무 늦었지. 옥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자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영란이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정우도 급히 다가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119에 신고했고 곧 구급차가 왔습니다. 의사가 옥자를 살펴봤어요. 구급차에서 옥자는 마지막으로 영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다. 옥자가 간신히 말했어요. 어머니, 힘내세요. 영란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숨을 거뒀어요. 결국 옥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우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문상객은 거의 없었어요. 영란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영란이 인사했죠. 고마워.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말씀 들었죠? 영란이 물었어요. 들었어. 어머니도 후회하셨구나. 이제 정말 끝이에요. 영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래, 정말 끝이야. 정우가 인정했습니다. 영란은 장례식장 문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 세월의 분노와 한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정우는 장례식장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영란의 얼굴에는 복수의 쾌감이 아닌 긴 악몽에서 깨어난 듯한 평온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진 거였어요. 시어머니 장례를 치른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란은 경기도 외곽의 옛 도시락 공장 부지 앞에 서 있었어요. 이제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해야 했죠. 정말 여기를 바꿀 거야? 인혁이 영란 옆에 섰습니다. 네. 자활센터로 만들 거예요. 영란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자활센터라니. 좋은 생각이네. 인혁이 동의했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영란이 설명했죠. 정말 대단해. 복수를 마치고도 이런 일을 생각하다니. 인혁이 감탄했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영란이 미소 지었어요. 몇 달 후 자활센터가 완공됐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큰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센터장님, 오늘 첫 교육생들이 와요. 직원이 영란에게 보고했습니다. 네, 잘 준비됐나요? 영란이 확인했어요. 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직원이 답했죠. 교육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영란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란입니다. 영란이 인사했습니다. 와, 정말 영란의 정성 도시락 사장님이세요? 한 교육생이 놀랐죠. 네,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센터장이에요. 영란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을 도와주신다니 감사해요. 다른 교육생이 고마워했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었거든요. 혼자가 아니에요. 영란이 위로했습니다. 교육이 시작되자 영란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저는 2년 전 남편 빚 때문에 도시락 장사를 시작했어요. 영란이 이야기를 시작했죠. 정말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하루에 겨우 몇 개 팔리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름으로 모든 걸 등록했죠. 자기 이름으로요? 교육생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네. 상호권도 사업자 등록도 모두 본인 명의로 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가족들이 반대하면 어떡하죠? 가족의 지지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더 중요해요. 영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센터 운영이 궤도에 오르자 영란은 더 큰 계획을 세웠어요. 인혁 선배, 기부를 하려고 해요. 기부요? 어디에 하려고? 한부모 가정과 쉼터예요. 얼마나 할 건데? 인혁이 궁금해했습니다. 제 수익의 절반이요. 영란의 답에 인혁은 놀랐어요. 절반이라고? 그럼 엄청난 금액인데. 인혁이 걱정했습니다. 돈은 나눌수록 커져요. 혼자 가져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영란이 웃었어요. 정말 대단하다. 이제야 진짜 이긴 것 같아. 인혁이 감탄했습니다. 무엇을 이겼다는 거예요? 자신을 이긴 거야. 복수심을 넘어선 거잖아. 맞아요. 이제야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영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정우는 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신문을 버렸습니다. 정우는 신문을 주워 펼쳤어요. 그때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란의 정성 도시락 창립자 이영란 씨 고액 기부라는 제목이었어요. 정우는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이영란 씨가 60억 원을 한부모 가정과 쉼터에 기부했다는 내용이었죠. 영란이가 이런 일을. 역시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정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우는 신문을 품에 안고 걸어갔어요. 영란이 자신을 용서해 줄 리는 없지만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며칠 후 인혁이 영란을 찾아왔어요. 영란아, 나 이제 그만 갈 시간인 것 같아. 어디 가는 거예요? 내 역할은 여기서 끝인 것 같아. 너는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인혁 선배,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내 덕분에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었거든. 인혁이 웃었어요. 그렇게 인혁은 영란 곁을 떠났어요. 영란은 홀로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영란은 도시락통을 들고 서울 외곽 전통시장으로 향했어요. 자활센터 교육생들과 함께 운영하는 도시락 코너였죠. 사장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상인이 인사했습니다. 네. 교육생들 도와주러 왔어요. 영란이 답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상인이 칭찬했죠. 다들 열정이 대단해요. 저도 배우는 게 많아요.
영란이 웃었습니다. 영란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2년 전 처음 도시락을 들고 다녔던 그때가 떠올랐죠. 그때는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장님, 오늘 도시락 어떤 게 나왔어요? 단골 손님이 물었어요. 오늘은 제육볶음이랑 김치볶음밥이 인기예요. 영란이 답했습니다. 그럼 2개 다 주세요. 손님이 주문했죠. 네, 감사합니다. 교육생이 기뻐했습니다. 영란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어떤 기분이에요? 교육생이 영란에게 물었습니다. 참 좋은 기분이에요.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요. 이젠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영란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란은 도시락통을 든 채 시장 골목을 걸어 나갔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하루였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였어요. 영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함과 희망만이 남아 있었죠. 용서는 아니었지만 분노를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였어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었죠. 시장 골목 끝에서 영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영란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은 가볍고 힘찼습니다. 복수의 끝은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영란은 그것을 증명했어요. 햇살 아래 걷는 영란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여성의 모습이었죠. 자신의 노력으로 일궈낸 것을 지키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성공의 열매를 빼앗으려 할 때 우리는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계약과 권리를 본인 명의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영란이 상호권과 계약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던 것처럼 말이죠. 분노에 갇혀 지내는 것보다 그것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당당히 설 수 있는 오늘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